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고택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이 고택을 갈 때마다 이 마음이 참 포근해지고요. 뭔가 좀 설렘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고택을 갈 거냐면요. 이 뭐 풍광이 너무 좋아요. 자, 저는요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동계 종택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요 저 혼자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손님 두 분을 모셨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고택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만나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앞에 보시고요. 자,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거창연극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극고등학교요? 네. 대박. 오늘 이 리액션은 따놈당상입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 학교 거창연극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진정명입니다. 만나 반가워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어요? 이제 저희 역사 선생님이 네. 이거 무슨 역사 촬영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볼 사람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진짜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고택, 옛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을 한번 가볼 모양인데 가보신 적 혹시 있어요? 사실 엄청 어렸을 때 가봤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고. 가보신 적 있어요? 살면서 한 번은 가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기억은 없군요. 네. 좋습니다. 자, 기억 없는 연극고등학교 두 학생분을 모시고 오늘 고택 체험을, 무섭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이 고택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죠. 네. 자, 이곳입니다. 네. 자, 이곳 거창은요, 일단 풍광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죠.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산세로 둘러싸인 그런 곳인데, 산세 좋고, 제가 요 앞에 지금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한번 봤어요, 아까. 네. 근데 물이 너무 맑어. 맞아요. 너무 맑고,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맑지? 그러니까 산세 좋고 물 좋은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심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건 간에 이곳 지금 고택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도 풍광이 굉장히 좋은데, 자, 제가 지금도 조금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저쪽에 보이는 산, 이렇게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 산 보이시죠? 네. 그죠? 주변에는 그런 산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탁 그런 게 두드러지네요. 네. 요게 현성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산이 백두대간, 그러니까 덕유산에서 이 지리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이 중간에 이렇게 뭉쳐진 산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 암벽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인함을 주는 거라서 이 문무할 때 네. 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운을 뿜어내는 그런 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의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 또 있어요. 자, 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무. 그렇죠. 문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잘 보시면 저쪽에 이 산쪽이 아주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 네.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명망가 집안, 옛날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살았던 그런 집을 네. 잘 보면 저렇게 뾰족한 산들이 하나씩 대부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왜 뾰족한지 알아요, 저게? 아니요. 저게 이제 오두봉, 이름은 오두봉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옛날 문인들이 뭘로 글을 써요? 붓으로 붓으로 쓰는데 그 붓이 끝이 어때요? 뾰족해요. 바로 이게 문필봉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통적으로 정말 그 옛날에 그 이 학식이 높은 분들을 그 집을 보면, 둘레를 보면 저런 문필봉 하나씩은 대부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그런 산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산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고택에 가면 저런 어떤 문필봉들이 하나씩은 있다. 나중에 한번 고택 가시면 둘러보세요. 알겠습니다. 뾰족한 산이 하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란 말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알고 가면 오, 이런 게 있었네? 네, 이런 게 재미있더라고. 오늘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네. 자, 제가 지금 이 문 앞에 왔는데, 옛날 왜 양반집 상징하는 문이 소슬대문. 예, 양반들 집은 이렇게 가운데가 툭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일반 평민들은 이런 소슬대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소슬대문을 봐도 이게 양반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소슬대문에서도 이 소슬대문은
아주 특이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뭘까요? 이 문 딱 봤는데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 없어요? 저 저거 빨간. 빨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현판은 아마 여러분들 민속촌을 가셔서도 보기 어려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역사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소설 때문에 이 빨간 현판이 있는 이 문은 처음 봐요. 오. 처음 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문간공 동계 정온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습니다. 알기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간공은 이제 시호고 동계는 호고 정온 사람 이름이거든요. 정온의 문이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현판은 이거는 아무나 달 수는 없는 거고요. 나라에서 내린 거예요. 오. 나라에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표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거나 또는 뭐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 사람은 우리 정부가 인정한 사람이다. 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해서 내린 표창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이 분은 딱 이것만 봐도 우와 이거 빨간 현판. 딱 느낌이 그냥 이 정도의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혹시 정원 선생을 아세요? 아니요. 네,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니까 오늘 왔죠. 학생은 네. 학생은 말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시대 의리 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 김보성 씨. 그렇지. 김씨였군요. 곽씨가. 맞습니다. 김보성 씨 있잖아요. 네. 자, 지금 제가 우리 시대 의리 하면 누가 떠올랐다? 김보성이요. 그랬잖아. 네. 똑같아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의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정원 선생님, 동계 선생님. 이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김보성 같은 그런 어떤 의리의 절개의 충절의 대명사가 바로 이 동계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아유, 제가 너무 이 문 앞에서 너무 많은 걸 얘기했네. 자, 들어가시면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자, 들어가서 하나씩. 일단 오늘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 소설 때문 현판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요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걸 지금 얻으신 거거든요. 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이 집의 주인분이십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요로 좀 서보시고요. 네, 먼저 그 본인 소개부터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집의 15대 종손입니다. 아, 15대 종. 이름은 정완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15대 종손, 그러면 옆에, 예, 정부. 제가 정부. 15대 정부입니다. 아유, 일이 많으시겠어요. 많습니다. 자, 그럼요. 종손님께서 한번 이 동계고택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설립된 지가 지금부터 한 230년에서 250년 됩니다. 250년이고 남쪽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겹집입니다. 격지. 여기는 어느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종손이 15대 종손이 몇백 년 동안 지금 한 40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저 어르신, 이 동계고택의 한번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집의 특징은 네. 4대가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대요? 예. 계속 4대가 산다고요? 예. 야, 쉬운 게 아닌데. 이제 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징조부님이 사랑채 사랑채. 네 분, 또 안에 요 안에 돌아서 안에 들어가면 아래채가 있어요. 아래채. 아래채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 이 또 본채 안에 안채. 또 본채가 있습니다. 네. 본채는 아버지 어머니, 아. 그다음에 나는 왼 이쪽 가방에 집사람네. 그래 동고조 팔촌이라고 팔촌이 한 집에 살았어. 아이고. 와.
근데 아까 어르신이 여기 집이 겹집 구조라고 하셨는데. 예, 겹집 구조는 이 남쪽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기온이 추워야 겹집을 하는데. 그렇죠. 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예. 남쪽의 겹집은 이 특징으로 우리 집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이 전부 굉장히 적었어요. 방이. 예,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 큰 방이 이 방이 4칸입니다. 큰 방, 큰 방. 요 큰 방 하나가 어. 칸으로 4개라 방이.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아. 같이. 겹집이 사실은 추운 지역에서 그렇지. 이렇게 저쪽으로 난방 이제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쪽으로 가야 방을 돼. 따다다닥 붙여놓는 이유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거창도 방을 많이 여타 보니까 겹집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생각에. 아마도 4대손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방이 많아야 되거든.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겨울도 또 춥고. 겨울에도 이거는 좀 이제 분지가 되고 좀 추웠습니다. 그쵸. 그런 어떤 이유, 개인적인 이유,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 겹집 형태구나. 아, 그러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집에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예, 집의 구조상. 뭐냐면 잠깐 뒤돌아보면 저쪽에 이게 기다랗게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용마루로 가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바로 그 아래쪽에 점점점점점점 있고 기와가 보이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눈썹 지붕이라 그래요. 눈썹이요? 예. 지금 본인들 다 눈썹 있죠? 네. 없을 리가 없잖아. 눈썹의 기능이 뭐예요? 사람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한다. 사람을 잘 보게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비 같은 거 오거나 그럴 때, 근데 이게 막아주는 역할 그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걸 왜 눈썹 지붕이라고 하냐면, 여기가 지금 거창이 네. 있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름에 비 많이 와요? 많이 안 와요? 많이 오죠.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죠. 네. 이 거창이 어떤 곳이냐면, 아까 제가 분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그런 편이거든요. 이 지붕, 이 기와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기와 안에? 아니요. 기와 안에는 흙이 들어가요. 아. 예, 이거 엄청난 흙이 여기 들어간 건데, 자, 비가 많이 내렸다. 네. 그러면 흙이 습기를 머금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습기를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저 용마루 밑에다가 눈썹을 하나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나중에 어떤 습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근데 또 예쁘죠? 네. 예, 눈썹이 이제 들어가기 예쁘잖아. 그래서 뭔가 이제 멋스러움과 또 어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습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용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고택에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현판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뭐 어떤 현판이에요? 이 현판의 글씨는 고종랑제 자제 되시는 분 어친왕 글씨입니다. 아, 의친왕이요? 예, 어친왕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사랑에서 한 달 반을 거처하시면서 독립 자금을 받아가지고 서울 올라가실 때 징조부님 호를 모아라고 지주고 아하, 모아의 뜻은 그러면? 그 모아는 네. 이름 없는 집이다. 모모자, 지바자, 모아. 왜 우리가 왜 모처에 숨어 있다라고 할 때 그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예요, 저게. 예, 모모자, 예, 모모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현판 한번. 충신당 저 글씨는 추사 글씨인데 추사가 동계 할아버지보다 한 200년 저게 후대입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저게 추사 김정희의 글. 예, 글씨입니다. 아니, 추사 김정희는 여길 그럼 왜 온 거예요? 추사가 네. 동계 할아버지가 제주도 대정현에서 10년 기양살이를 하시고 네. 그 자리에 또 추사가 200년 후에 가서 기양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계 선생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집 당호를 충신당. 우리 집 당호가 충신당입니다. 집 이름이.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사실은 제주도에 유배 가기 전까지는 조선의 BTS라고 생각하면 돼요. 느낌이 안 올 텐데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가 많았던 이 추사 김정희 글 하나 받으면 이거는 정말 가문의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가 기고만장 엄청. 근데 유배 생활하면서 추사 김정희가 많이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곳에 왔구나. 아마
그 제주도 유배 생활 때 이 동계 선생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작정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그 이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이 당호가 우리 집 그러니까요. 이름이 충신당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 이제 하회 가면 서해가 충효당. 네. 그하고 똑같은.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어르신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또 있다면서요. 네, 한번 가보십시오. 아, 야, 이게 또 궁금한데 한번 안내해 주시죠, 그럼요. 네. 아, 이렇게 싹 요즘 걸로 이렇게 해놨네, 샤시가. 아이고야.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이리 들어가요. 네. 요거는 지금, 설명을, 요거는 지금 이렇게 태극문인가 보죠, 이게? 네, 태국. 그 이제 시호를 받은 분들은 네. 단층 치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 아, 맞다. 원래 단청치 못하잖아요, 이게. 원래 못하지. 못하는데 시호를 받은 분만 단층을 치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단층이 치러져 있는 거군요. 그러고 이제 숭정 정축 후 382년 가능은 동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이에요. 382년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인조대왕이 청나라에 항복하는 해가 지금부터 382년이라. 그래가지고 매년, 내년은 383년, 매년 제가 써붙입니다. 숭정 정축 후 380, 이제 내년에 써붙여야지. 그래서 동계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명나라 연호를 써라. 숭정이 명나라 연호를.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렇군요. 네. 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원칙이 있죠. 문이 들어갈 때 항상 동문은 들어가고, 서문은 나오고. 중문은 제사상마 들어가. 네. 그래서 제사상마. 나중에 사당 같은 거 갈 때, 들어가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동입, 서출. 네,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한번 그러면 어르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사당에 오니까 제가 드디어 이것을 보게 되는군요. 아, 이게 뭐냐면 바로 저기 어제라고 있죠. 어제. 네네. 임금님이 지으신 시. 아, 그 정조대왕. 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 조선 전기하면 세종대왕이고 조선 후기하면 정조대왕이잖아요. 정조대왕이 직접 지은 시.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왕이 직접 내린 시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 동계 선생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저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월이 흘러도 푸른 산이 높고 높듯 천하에 떨친 정기 여전히 드높아라. 북으로 떠난 사람 남으로 내려간 이 그 의로움 매한 가지 금석같이 굳은 절개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뭐 북으로 내려간 남으로 올라간. 절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정원 선생 하면 아까 제가 의리. 아, 예. 여기 또 한 분 이 정조대왕도 네. 바로 이 정원 선생, 동계 선생의 그 의리, 절개, 충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동계 선생의 어떤 그 충절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북거 남래라는 그 네 문자가 있어요.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나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은 모두 다 의로운 그 뜻은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이게 어느 시대냐면 그 조선시대 때 왜 양난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벌어지는데, 병자호란 때 임금이 인조잖아요. 그 인조가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싸우다가 47일간 항쟁하다가 결국은 항복하죠. 네. 그래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남한산성 안에서 항복하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들자면 김상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정온.
이런 분들을 들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시에서 이야기한 북거라고 하는 것은 김상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에 끌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김상원 선생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래는 뭐냐면 그때 정원 이 동계 선생께서는요 이 항복을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분한 거죠. 아, 어떻게 우리가 이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자결을 시도하세요. 자결을 시도하시는데 그때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막 이제 어이가 붙고 막 그래가지고 목숨은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덕유산 쪽 모리, 아까 우리 현판 봤었죠? 모와. 네네네. 예, 모리라는 곳에 기거하시면서 예, 5년 동안 은둔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걸 이제 기리기 위한 예, 그런 어떤 정조대왕의 직접 쓴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동계 선생님 이 집을 구석구석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고 예,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러면 오대조는 제사를 안 지내요? 아, 원칙적으로 오대조는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본인부터 4대조까지 여기까지가 친족의 관계가 성립되고 5대조부터는 친족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또 다른 말로는 뭐 사람의 어떤 그 뼈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100년 이상이다. 그럼 4대조면은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5대조부터는 분리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5대조는 모시질 않아요. 그런데 불천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대조가 되는 순간 이제 그 신주를 빼서 이제 묻고 이제 모시질 않잖아요. 근데 불천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불자가 아니 불자, 천이 뭐냐면 옮기는 거예요. 옮기질 않는 거예요. 5대가 되건 6대가 되건 7대가 되건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상태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은 그 집안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으신 고결한 어떤 그런 학자라든지 또는 나라가 존경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의를 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놔두면서 기억하고 기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으로 봤을 때는 자랑이다 아니다. 자랑이죠. 어마어마한 자랑인 거죠. 정말 이건 가문의 자랑인 것이죠. 이제 사실 대문 앞에 현판이나 네. 이제 저기 정소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원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인물이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좀 이렇게 붕당을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건 이분은 그 임진왜란 때 임금이 선조잖아요. 네. 선조, 광해군, 인조대를 거치면서 뭐 대사원이라든지 이조 참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행정안전부 뭐 이런 어떤 고위 관리 이런 담당하신 그런 분인데 어쨌건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주로 남명 조식이라든지 퇴계 이황 선생의 영향을 받은 남인계열 이쪽에 영향을 받은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삶의 어떤 그 방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분의 좌우명을 알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좌우명 있어요? 저의 좌우명이요? 네.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좋아요. 좌우명. 이제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아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좋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좌우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계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명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일단 남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임금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처신하라 라는 게 그 문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인데 단적인 그 근거가 뭐였냐면 혹시 그 영화 광해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광해군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그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증살시켜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임목대비가 있었는데
그 인목대비, 물론 이제 진짜 어머니는 아니지만 인목대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올라오게 되는데, 당시 그 정원 선생이 이 영창대군을 죽인 이 건에 대해서 좀 격렬한 상소를 써가지고 올리는데, 상소를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상소예요. 뭐라고 썼냐면, 영창대군 죽음의 본질은,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죽인 사람은 누구다? 당신이다. 임금한테. 와. 당신이 영창대군을 죽인 거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살인자다. 라는 그런 글을 써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딱 그 상소를 받아보고 어땠을까? 당황했지 않았을까요? 당황 정도가 아니라 뭐야, 뭐 어떤 이놈하고 그냥 경노하게 되죠. 경노해서 결국 이 동계 정원 선생을 제주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지금 뭐 제주도는 재밌는 곳이죠.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그 당시 제주도는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정말 그 아주 힘든 그런 귀향지였거든요. 예, 그곳으로 귀향을 보내서 10년간 그곳에서 제주도 귀향사를 하시다가 반전이 생기죠. 광해군이 쫓겨나. 무엇 때문에 쫓겨나냐면 혹시 알아요? 아, 그거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바로 인조 반정.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거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동계 정원 선생도 광해군에 대해 저항을 했던 사람이니까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몰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몰이제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 봤던 영상 중에 나오는 곳이 바로 몰이제라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어디 제라고 하면은 무슨 고개, 예, 몰이 고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기숙사. 아. 그 기숙사를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제라고 붙어있는 몰이의 제라는 곳인데, 이 몰이제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동계 정원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이분을 좀 기억하고 싶은 거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의 의리 하면 이 동계 정원 이게 딱 떠오르니까 이게 많은 학자들이 기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이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유학자들이 동계 선생을 이제 기억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된 건데, 이곳에서 이제 동계 정원 선생에 대한 제사를 또 지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여기서 질문 하나 좀 올릴게요. 제사상에 말이죠, 고사리하고 미나리가 꼭 올라갔다고 합니다. 고사리랑 미나리. 네.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제사 지내세요, 집에서? 네. 옛날에 지냈어요. 그래요? 네. 집에 제사 지낼 때 뭐가 올라가나요? 일단 딱 기억나는 음식. 맛있는 고기가 올라가요. 고기 올라가고, 예. 사과, 네. 배, 수박, 그쵸. 오징어 말린 거. 오징어 말린 것도 올라가요? 탕국. 네. 그런데 고사리와 미나리를 꼭 이 몰이제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올렸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정원 선생님이 좋아하셨나요? 정원 선생님이 좋아했다. 이 이야기를 아시면 정원 선생님께서 아이고. 좋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라 표현하긴 참 어려운 그런 건데, 네.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이 병자호란 때 이 남한산성에서 항복하면 안 된다 네. 라고 자결을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정원 선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항복했고, 그리고 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가 정말 어차피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나라 망한 곳에서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혹시 그 사기열전에 보면 백이숙제라는 말이 나와요. 백이숙제, 그 백이열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백이와 숙제가 이제 나라가 망한 거라 그러자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네.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알아요. 그거 배웠어요. 배웠죠? 네.
그것과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정원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덕유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모리, 예, 아까 그 모리라는 곳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모처 할 때 그 모자거든요. 어딘지 몰라. 네. 예, 덕유산 어딘가가 되겠지. 그곳에 가셔가지고 직접 집을 짓는데 집이 칡넝쿨 있죠. 네. 예, 그거하고 나무하고 그냥 얼기설기 해가지고 예, 정말 엉성한 집을 지은 거라. 그리고 그 집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구소라고 지었어요. 구가 뭐냐면 비둘기 구자. 네. 예, 소는 둥지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이란 얘기죠. 새 집. 그러니까 얼기설기 지었기 때문에 새 집 구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볼 때 그 참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아플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뭐 기장이나 조 같은 건 농사를 직접 지으세요. 지으시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고사리, 미나리 이런 것들을 캐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시다가 결국 5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백이열전에 있었던 네.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고 죽었다라는 그 충신의 이야기와 네. 아주 똑같게 이 정원 선생 역시 마찬가지로 덕유산 모리에 가셔가지고 고사리, 미나리 직접 농사 지으시면서 구소집에서 연명하시다가 충절, 의리 끝까지 지키다가 5년 만에 결국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리제라고 하는 곳은 뭔가 그런 어떤 그 정원 선생의 의리와 충절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어떤 추모의 공간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요. 정말 또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분이 계세요. 분이요. 네.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가 아까 그 분이라고 했는데 예, 나무입니다. 나무였습니다. 근데 왜 제가 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뭘 빌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그런 수호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뭐 느티나무라든지 또는 뭐 소나무라든지 또는 뭐 은행나무라든지 팽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제 주로 그 대상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당산목이라 그래요. 당산목. 예, 당산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소나무니까 그래서 이걸 당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송의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 600살이 넘어요. 와, 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감히 600년의 세월을 지켜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 거라. 저는 그래서 이런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게 나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진짜 하찮은 그 100세의 인생도 못 사는 한 인간이 이걸 나무라고 칭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이가 18m에 이르는데 이 당송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역할도 했대요. 근심통. 예, 그러니까 뭔가 걱정거리. 네. 뭐 혹시 지금 걱정거리 뭐가 있나요? 입시요. 입시. 네. 오호. 어떤 걱정거리 있어요? 전 걱정 없습니다. 진짜? 네. 어머. 아마 내년 되면 방송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을 내려놓는 그 나무 앞에서 제가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이 걱정 받아주세요라고 걱정을 받아주는 그런 근심통의 역할을 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의 근심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바로 이 당송이 해줬다. 그러니까 이분이죠. 네. 그렇네요. 진짜 분이시네요. 네, 오늘 이곳 정말 풍광 좋은 경남 거창에 와서 또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바로 이 동계 정원 선생의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가끔 또 외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곳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동계 정원 고택에서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했던 이 의미 있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냥 평범한 고택도 아니고 되게 신기하고 가보지 못할 고택에 와봐서 되게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제가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은 이야기 듣고 알 수 있었어서 이제 역사에 관심을 조금 가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곳에 많이 와볼 기회가 없잖아요. 되게 재밌었고 학교 수업도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옆에 최태성 강사님이 옆에서 말씀도 해주시니까 더 이해 잘 되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